네, 안녕하세요. 광주광역시에 사는 38살 송인철입니다. 이제 빠지게 된 계기는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이제 많이들 나왔는데, 아파트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포섭이 됐죠. 이제 아파트에 있는 그 주민들이 전 와이프 이제 주위로 이렇게 모여서 뭐 이제 어린이집을 같이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제 신천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 어린이집에 보조교사, 주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로 들어가가지고 학부모의 정보를 자기네가 얻은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처음 와이프가 신천지란 걸 알았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. 뭐 종교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뭐 흔히 말하는 이 사이비더라고요. 피해자들하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, 처음에. 저랑 똑같은 상황을 먼저 겪으셨던 분들을 만났는데 너 그 오픈되는 순간 너도 그렇게 된다. 폭행 유도도 할 거다. 이제 콕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아내를 빼오려면 그 회심 교육밖에 없다.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단 상담소까지도 이제 가고 그래서 이제 상담도 좀 받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좀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 장모랑 상의를 많이 했어요. 근데 이제 정보가 조금씩 샜죠. 알고 있더라고요. 어느 정도를. 이제 그때는 장모님 전혀 의심을 안 했었죠. 오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다 쏟아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소송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많이 알게 된 거예요. 다 저희 단지 내는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 자녀를 뒀을 때 부부교육이라는 그 시청각 교육이 하나 있거든요. 뒤에서 이제 두 분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신천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제 와이프가 신천지인데요 했는데 자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저는 어디 삽니다. 그러니까, 맞지? 나도 거기 살아.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분 주변에 또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단지만 그때 당시 10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 위안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오픈시킨 거는 되게 간단했어요. 이제 자모가 니네 지금 불화가 있지 않냐? 니네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랑 그렇고 니네 좀 이상하다. 뭐 때문에 그러느냐?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는데 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불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는 이제 신천지라는 걸 오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대충 아니까 이제 최대한 이렇게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러는데 장모가 이제 저를 쏘아붙이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 뭐 너 의처증 있지 않냐? 뭐 여자는 뭐 한두 가지 비밀을 안고 사는 거다. 뭐 그런 것까지 파헤치려 하느냐?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저를 쏘아붙여요.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. 뭐 어쩔 수 없죠.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신천지다. 사이비 신천지라고 혹시 아시냐? 했더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와이프한테. 야, 사람이 왜 안 죽어? 왜 안 그런 걸 믿어? 이러면서. 야, 네가 총회장이 안 죽을 것 같아? 이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의아한 거죠.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겨우 그런 내용들을 알아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는 뭐 요거죠. 애물. 원래 신천지가 가출하기 전에 애물부터 이렇게 먼저 챙기고 이러면서 이제 가출을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장모가 야, 쟤가 가출을 하면서 폐물이나 이런 걸 싹 가져오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폐물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크게 의심은 없고 일단 드렸는데 이게 하루 지나니까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. 자기도 센터를 3개월, 4개월 다녔다는 거죠. 근데 지금까지는 저한테 속이고 있었고 장모도 신천주구나. 그때 확실히 알고 이게 이제 폭행 유도하는 게 짧게는 이제 뭐랄까 걔네들 그 패턴이 남자 속이나 자존심을 긁는 말들을 많이 해요. 뭐 찌질한 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돋구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하죠. 자기가 와서 먼저 이렇게 건드려요. 애들을 데리고도 유도를 하는데 애들은 막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가 반응을 보이면 희죽희죽 웃으면서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 막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게 신천지가 오픈됐을 때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처음에는 설득 과정이 있어요. 같이 가보자. 자기네 전도사 누구를 만나보자. 아니면 그 큰 교회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직접 봐라.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뭐 가족들끼리도 많이 온다. 이런 식으로 설득 과정이 있어요. 근데 이 설득 과정이 안 통하면 각서를 요구하더라고요.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뭐 수요일과 일요일만 교회를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말고 각서를 사인을 하라는 거죠, 계속. 근데 이것도 안 통하니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. 이제 다음 수순은 가출이겠구나. 이 폭행 유도를 해서 가출을 하게 되는데 자해를 해버리면 거기서 소스구묵체로 자기가 당해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희 와이프도 자해를 했어요. 제가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 현관문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. 그래놓고 닫아버리더라고 자기가. 그래서 골절을 했는데
폭행 유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경찰을 부르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. 하나는 자기가 사는 이 집에서 그 남편을 쫓아내 버리는 거죠. 나는 폭행당했고 이 사람이 가정폭력범이다. 그래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해요. 이러면 짧게는 뭐 3개월, 길게는 뭐 2년까지도 이게 나오더라고요. 이 집이 명의가 내 건데 그 사람이 폭행을 당한 사람이 이 집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거주지에 반경 몇 미터 접근 금지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집을 못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거. 하나는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증거를 남겨서 이 사람이 그때 가정폭력을 했었다. 그래서 나는 못 살겠다. 그래서 이혼을 한다.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. 이렇게 두 가지를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가출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뭐 이렇게 그 재산 분할 이거에 대해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고요. 자기가 받을 금액이 3천만 원이 오버가 되면 이혼 쪽으로 방향을 잡고 3천만 원이 아니면 뭐 집에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같이 산다 하더라고요. 자기가 나가봤자 힘들 걸 뻔히 아니까. 저같이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이혼이 마지막이거든요. 끝나버리는 거예요. 저랑은 끝났지만 애들하고는 끝나지 않잖아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율을 하라 이거죠. 근데 이 조율이 되게 어려워요. 신천지가 오픈되면 엄청 이기적이거든요. 자기 거는 무조건 맞고 자기가 하는 말들은 다 진리고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거는 다 비진리다. 내가 옳다. 내 마음대로 하겠다.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. 그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에 좀 많이들 가시고 최근에 이제 좀 급성장한 그 안티 사이트가 춘천의 모든 것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. 근데 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랑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이혼당하신 분이거든요. 애들도 버리고 이렇게. 그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도 있고 지금 경험담이나 이런 게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. 조언도 많이 해주고. 일단 첫째한테 제일 많이 미안해요. 첫째는 이제 요구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못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. 엄마랑 뭐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남들은 다 엄마가 오는데 왜 나는 아빠가 와? 엄마가 왔어야 되는데 뭐 저도 못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엄청 좀 안타깝고 좀 미안하죠. 둘째는 이제 좀 엄청 성격이 활달해요. 엄마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는데 이제 엄마가 신천지란 걸 아니까 키즈 카페에 항상 방치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이제 좀 안 가려고도 하는데 그래도 엄마 좀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양육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항상 눈에 밟히죠. 이게 신천지란 우리 가정을 파탄낸 사이비 단체죠. 이제 최근에 이게 터지니까 이슈가 돼버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병신천지라고 놀리는 거죠. 야, 니네 엄마 병신천지라며? 이러면서 놀리더라고요. 불러다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말은 했어요. 지금 뭐 누구하고 누구가 신천지가 아니라 엄마가 신천지였지. 얘네들과 이렇게 놀리면 안 좋은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타이기도 하고 아빠 오늘 친구가 뭐 병신천지란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죠.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이혼 소송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. 진짜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죠. 제 인생에 진짜 이런 장르가 낄 줄은 몰랐거든요. 뭐 이상한 사이비가 껴가지고 오픈되기 전까지도. 근데 한순간이더라고요.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정도로.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심각하구나. 나 무너지면 얘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니까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부터 이 정신과 상담을 시작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괜찮아지는 과정에 첫째가 보이더라고요. 첫째는 그 모든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근데 그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속으로 삼키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하는 게 그 화도 많이 내고 아빠한테 이제 좀 짜증도 내고 하면서 아빠 때문인 것 같아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니까 이제 결국 또 엄마 때문이었네 이런 식으로 첫째는 안 가요. 엄마를 이렇게 미워하는 수준에서 좀 이제 증오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. 이 신천지라는 게 뭐 지금 뭐 이렇게 언론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그 표현이 무슨 신천지 신도, 뭐 신천지 성도, 뭐 신천지 교인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. 신천지는 좀비예요.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환자라고 표현을 하죠.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먼저 알고 신천지 안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한번 빠지면 나오기도 힘들고 가정 파탄이고 어린애들 뭐 학업 포기에 가출이니까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당했었고